빅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능보다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 김정님이 저희 글을 쓰셨을 때 제목이 뭐였죠? 굉장히 인상 깊은 제목이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니? 나 진짜 기억이 심각하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트위터에서 봤는데, 뭐래더라? 애플 키노트에서 오리지널 맥킨토시가 나오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팀 쿡이 역사적인 날이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올 게 왔구나. 하는구나. 진짜 하는 거야? 하는 거였는데 진짜 하네. 바로 제 소원입니까? 5년간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드디어 응답받았어. 주문. 그동안 너무 기도가 간절히 5년 동안 간절히 바랬더니 진짜 우주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아니 그 간절히 바랬다기보다도 아니 이거는 언젠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5년 그거 미친 사람 소리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이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WWDC 끝나고 다음 날에 옛날에 이제 닥터몰라님이 클리앙에 글을 쓰셨대요. 그게 5년 전에. 근데 거기에 누가 밑에다가 성지순례 왔다고 썼나봐요. 맞아. 그 글 되게 오래됐는데. 네. 저도 생각난 김에 성지를 한번. 네. 성지.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서도 밈이었잖아요. 쿠도 캐스트에서도 밈이었잖아요. 암 노래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거를. 제가 맨날 ARM 노래 부른다고. 예. 이거를 제가 저희 에피소드 노트를 다 보관하는 거에서 검색을 해보면, 42랩, 그러니까 저희 2018년에 막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했어요. WWDC 2018 얘기하면서 41회부터 그게 이게 처음으로 이제 닥터몰라님이 정규 저희 호스트로 합류하셨던 때거든요. 이때부터 첫 회부터 부르셨어요. 대단하죠. 첫 회부터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예 48회에서는 제목이 ARM 신나는 노래였어. 나도 한번 불러보자. 진짜 이런 쿠도캐스트에서도 거의 밈화가 됐던 진짜로 이게 드디어 현실이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닥터몰라님?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드디어 현실이 됐으니까. 바로 애플이 이번에 맥을 애플 실리콘으로 갈아탄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ARM이라는 말은 아마 세션에서 딱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세션에서만 나오고 계속 이제 키노트랑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는 계속 애플 실리콘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ARM으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ARM 64로 바꾼다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CPU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ARM64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애플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 게 ARM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요 애플 실리콘 안에는 C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GPU도 들어가고 ISP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니까 애플 실리콘이라고 한 것 같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경악하는 사건은 저는 경악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CPU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ARM64로 바꿨다. X8664를 버리고. 5년 동안 노래를 하셨으니 당연히 충격을 안 드셨겠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디테일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장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 거의 그대로 진행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DTK 이제 디벨로퍼 트랜지션 킷, 그러니까 전환 킷이 어떻게 생겼을지까지 맞췄어요, 저는. 또, 지난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5 Always On에 이어서 또 맞췄어, 난. 참. 그런데, 그래서 맞추면,
거의 인텔 전환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전환을 할 적에 인텔과 ARM에 둘 다 지원을 하는 유니버설 바이너리, 심지어 유니버설 2래요. 그래서 유니버설 바이너리를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이게 유니버설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로제타 2 에뮬레이션이라고 안 하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다른 게 있는 네. 건 다른 게 있나요? 이게 에뮬레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이랑? 에뮬레이션도 결국은 트랜슬레이션이죠. 같은 그러니까 걸로. 이게 네. 아까 제가 ISA라 그랬잖아요. 명령어 셋 아키텍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CPU 우리가 그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때는 코드를 써서 만들지만 결국은 그 코드가 컴파일 돼가지고 링킹 돼가지고 어쨌든 그 컴파일된 결과는 기계어거든요. 근데 그 기계어는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기계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C 언어로 이제 작성을 해서 ARM에서도 돌릴 수 있고 이제 그 C 언어를 다르게 컴파일해서 x86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컴파일이 된 후로는 이제 그 코드가 서로 호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기계어는 요 x86이 못 읽어내고 네. 반대로 x86용으로 만들어진 바이너리는 ARM이 못 읽고 디코더라는 게 있는데 그 디코더가 못 읽고. 그래서 그냥 요걸로 써 있는 예를 들어서 x86의 언어로 써 있는 요 기계어를 ARM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 요게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요 과정이 그냥 에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모르겠어요. 이게 로제타 1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설치할 때부터 트랜sl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능적으로 더 이점을 확보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에 지난번 인텔로 넘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가 제일 늦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납치를 해서 어디다 가둬놓고 해라. 해. 수능이에요? 당장 해. 거의 수능 문제 출제를 그렇게 하는데. 입시학원. 저쪽 그 기숙학원 있잖아요. 저쪽 남양주 저쪽에 가면은 그런 것처럼 가둬놓고 작업해. 이래서 이번에 지금 오피스랑 그리고 포토샵이랑 라이트룸의 유니버설 2 버전이 이미 지금 프로토타입으로나 막 구동이 되고 있고요. 제가 라이트룸을 많이 쓰니까 그게 좀 보면은 이게 그 키노트 시연 중에 편집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거 보고 거기서 이제 크레딧 페데리기가 그냥 오토 커렉트를 하거든요. 이제 오토로 그냥 자동으로 그걸 보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회사 동료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를 라이트룸을 많이 써요. 근데 보면서 저걸 자동으로 하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보통 망하는데. 네, 망하죠 보통은. 근데 하여튼 물론 컨트롤 G 하면 그만이죠. 네, 근데 그거를 설정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제 아이맥에서는 그렇게 빨리 붙여넣지를 못해요. 한 두세 배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서 와 장난이 아니긴 하고 이게 그냥 놀자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토샵도 8기가짜리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는 결국 당연히 우리가 이미 A12 지금 개발 플랫폼은 다 A12G거든요.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A12G 빠른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는 로제타 성능이 어떨까? 그랬는데 로제타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마야에 보였죠, 그게. 그 앱이. 거기서 시연하게 그냥 마야였구나. 죄송해요. 마야랑 툼레이더. 네, 마야랑 툼레이더 게임 하나. 툼레이더 게임. 네.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로제타로 트랜sl레이션을 하면서 그래픽은 또 메탈로 알아서 오프로딩을 하는 방식으로 구동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래픽이 완전히 최고 세팅은 아니에요. 봤을 때 최고 세팅 원래 메탈로 짜여진 앱이요. 네, 근데 아니었나요, 그거? 원래 아마 요즘 게임이니까 아마 맥 버전 만들 때 아마 메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80p라고는 하는데 최고 세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픽 세팅이 좀 한 미디움에서 하이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문제 없이. A12G에서 돌아야 되니까 일단. 예, 뭐 그래도 그거를 이게 네이티브로 지금 내는 것도 아니고 트랜스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이게 나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제타 2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 타임에 번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스톨 타임에 그 명령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몇 코드, 그러니까 앱의 바이너리 코드 부분을 인스톨 타임에 ARM64 코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런타임에는 그 ARM64 코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거의 사실 네이티브 속도 면에서 크게 막 문제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최적화 기법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성능이 나겠죠. 저하가 될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ARM64를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준 거는 그 ARM64로 다 이제 그 끝난 뒤에 이제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보니까 맥 앱 스토어 아니고 다른 데서 내려받는 경우에는 이제 인스톨 타임에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행 때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어차피 앱처럼 동작한다. 네, 저스틴 타임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약간 맥 앱 스토어에서 어차피 인스톨 당시에 트랜slation 들어가는 거면은 아예 그냥 맥 앱 스토어에서 그 이미 번역이 완료된 거를 캐싱을 해둬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앱세닝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좀 하더라고요. 아닌가? 그런 거 꼭 그렇게 설치단에서 그거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거를 뭐 그쵸. 그 얘기도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서버에서 할 거냐 해주면 다 쓸 수 있는데 왜 안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로컬에서 할 거냐 클라우드에서 할 거냐 차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메탈 같은 걸로 그 그래픽 부분이 구현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그 로제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CPU의 정확히 말하면 CPU 부분만 드로우 콜 같은 거는 CPU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뭐 알아서 맞게 번역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GPU에서 돌아가는 메탈 쉐이더나 뭐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네이티브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메탈 쉐이더나 이런 것 쪽을 아예 분리해서 돌리는 로제타 거잖아요. 원이랑 다른 점은 원이랑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하신 트랜슬레이트 한 거를 그냥 보관하는 것 같고요. 원은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생으로 에뮬레이션을 돌렸죠. 생 에뮬레이션이군요. 네. 지금 혹시 윈도우에서 그 ARM 버전 돌리면은 에뮬레이션 하는 게 그런 생 버전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느린가? 닥터몰라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RT? 아니요, 요번에 뭐 그 그런... 윈도우즈 온 ARM이라 그래서 요번에 서피스 프로 X 그 서피스랑 삼성에서 두 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64비트는 그냥 안 됐던 것 같은데 에뮬레이션 자체가. X64는 아예 3.2만 되거든요. 윈 3.2만 돼요. 3.2만 되는데 3.2가 성능이 굉장하더라고요. 절망적이란 소리입니다. 3.2 에뮬레이션이 성능이 아마 이건 실시간으로 돌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애플이 로제타를 하면서 로제타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폰 에뮬레이터를 계속 했잖아요.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그러면서 좀 그런 에뮬레이션이나 트랜지션 기술 쪽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준비를 오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준비도 오래 하기도 했고. 준비를 오래 했다. 그렇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자기네들의 제품을 옮기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어떻게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 주면은 최상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인텔 때와 비교해서.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 이유가 더 크다고 봐요. 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ARM 기반 윈도우즈 10이 망해도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이 없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ARM 트랜지션 하는데 망하고 그 뒤로 아무도 맥을 안 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목숨을 거느냐. 절박한가.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거라고 봅니다. 그 AMD란다. M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RM 기반 윈도우즈 10이 전체 윈도우즈 10
비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엄청 적을 텐데. 이제 모델이 고작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네, 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모든 맥 라인업을 전부 다 2년 안에 그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훨씬 더 빡세게 만든 거죠, 이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아마 이게 벌지 기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애플의 첫 ARM 맥에서는 라이트룸이 첫날부터 돌아가는데 아직도 암 윈도우에서는 열리지도 않는다면 이거 참 어색하겠다고. 그거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어요. 애플이 진짜. 그만큼 이거 어떻게 보면 애플이 또 그만큼 어도비한테 엄청나게 로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원 엄청나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뭐 가둬놓고 했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아마 이제 인텔 넘어갈 때 아무래도 제일 오래 걸렸으니까. 그 두 회사한테 엄청나게 로비를 넣었던 거겠죠. 뭐 지원도 많이 해줄게, 뭘 해줄게 이런 되게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도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네. 그게 아무래도 엄청 어르고 달랬겠죠. 뭐 플래시 죽여서 미안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겠고. 플래시는 이제 죽어요. 뭐 연말에 죽습니다. 예, 뭐 예. 이번에 뭐 사파리 이번에 뭐 빅서 사파리는 뭐 플래시가 아예 깔리지도 않는다던데? 뭐 하여튼 아예 그냥 관짝 박아 버리던데 이번에 아예. 참 그래요. 엣지에서도 안 열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거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애플이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잠깐만, 위해서 State of the Union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하는 그게 아니고 그 플랫폼 States of Union이죠. 이번에 세션 이름이 지금 그거는 근데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플랫폼. 매년 해요? 매년 해요. 매년 네, 매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키노트는 보통 이제 좀 더 일반 소비자 포커스로 해요. 그래서 보면은 기능 소개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 이제 State of the Union 같은 경우는 개발자 타겟팅. 왜냐하면 이거는 애초부터 개발자들만 해놓고 보통 하는 세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널디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이런 건데. 그 세션 풀네임이 플랫폼 State of Union 되길래 그거 얘기한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년마다 해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State of Union이라고 하면 미 대통령이 매년 하는 그거랑 헷갈리실까봐 혹시라도 그거랑 뭐 그거에서 포맷을 따왔겠죠. 말장난이긴 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뭔 얘기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까먹었잖아. 이씨. 성공 환장하겠구만. 그래서 몰라.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망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는 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제품이 올해 말에 나와요. 제 생각에는 10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거? 이거 꼬르륵 소리입니까? 지퍼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 갑자기 배고프네요. 책이 적혀 있어가지고 책 펴는 소리였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연말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달쯤에 나올 것 같고 첫 애플 실리콘 탑재 맥이 나온다고 하고 2년 정도 만에 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전 제품 다 바꾼다는 소리인 것 같고 뭐 이거는 이따가 나올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개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DTK라 그래서 디벨로퍼 트랜지션 킷인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지난번 인텔 때랑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파워맥 G5 바디에다가 펜티엄 4를 넣어서 그렇게 뭐 1000불의 대여비를 받고 대여를 했었었죠. 그리고 끝나면은 아이맥으로 바꿔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이번에는 $500를 대여비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회 때 예측한 대로 맥미니 바디에 아이패드 프로에 A12G를 넣었더라고요. 이번엔. 그래서 A12G를 넣고 이번 거는 불행히도 썬더볼트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올 연말에 나오는 첫 실제 양산 제품에는 제 생각에 썬더볼트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애플이 만드는 유일한 디스플레이는 썬더볼트로밖에 동작이 안 돼요. 아닌가? 뭐 USB-C로 실제로 네. 예, 실제로 이번에 그 전부 다 썬더볼트로 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연결해가지고 시연했고요. 예. 근데 그게 좀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이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USB-C로 연결은 되는데 5K밖에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던가요? 아예 그냥 무조건 썬더볼트 3만 쓸 수 있나요? 그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DP 썬더볼트에 이제 DP로 이제 신호가 넘어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USB-C DP 얼터너티브의 경우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꼽으면 되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썬더볼트 3 포트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를 꽂으면 아이패드 이제 프로 그 USB-C죠, 해상도가 좀 예, 그러니까 USB-C. 썬더볼트 3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건 말을 잘못한 거죠. 아이패드 USB-C DP가 되죠. 프로가 USB-C인데 그거를 꼽으면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그 PC에서 나가는 썬더볼트 3를 자꾸 왜 썬더볼트 3라 그러니? 그러니까. USB-C 하여튼 네. USB-C를 꽂으면 이제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DP를 넣는 게 대부분 안 나가. 의무는 아닌가 보죠. 그래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고 안 넣으면 안 되는 건가? 근데 하여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아웃풋으로 바로 이제 C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DP가 빠져나가는 곳이거든요. 근데도 안 돼. 뭔 되고 뭔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보면 DTK 사항을 보면 사실 그러니까 썬더볼트 3를 안 넣은 이유가 그냥 A12G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걔가 뭐 썬더볼트 3를 받는 그게 없겠죠 당연히. 그냥 아이패드 프로 있는 거 가져다가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상용 제품 나오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닥터벌레님 얘기하셨듯이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환을.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썬더볼트 3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맥북 프로 때부터 뭐 지금 뭐 맥 프로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뭐 얘기했다시피 뭐 거의 썬더볼트 3로만 연결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 만약에 이제 애플 실리콘을 바꿨는데 썬더볼트 3 갑자기 죽인다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돼요. 인텔이 열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요. 인텔 아마 애플이 타이밍 재는데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 아마 인텔이 열 것인가. 이제는 썬더볼트도 열렸고 이제 장벽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라이센스 문제로나 가능은 해요, 다. 그냥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상용 제품 나올 때쯤에 썬더볼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뭐 $500고요. 뭐 A12G에 16기가 램에 여태까지 A 프로세서 중에서 램이 가장 많아요. 여태까지는 제 거에 4배. 끽해봤자 6기가가 최대였는데 그 아이패드 프로에 최대로 들어가. 그 시연을 보면서 그 A12에다가 램을 저렇게 박으니까 저런 것도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패드 프로라는 것에 4기가 박은 건 무슨 생각이냐. 슬프다. 참. 맞은 생각이죠. 뭐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iOS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이패드 뭐 포토샵에서 8기가짜리 파일 열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이패드에서는 열지도 못해요. 그거 램이 안 돼서.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정님이 밑에 노트로 적어 놓으신 게 A12G가 i7 플러스 5500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CPU 성능과 GPU 성능을 이제 좀 벤치마크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i7 수준은 되는 것 같고 이게 i7도 근데 어느 i7인지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을 좀 찾아보고 10세대 아니 10세대? 10세대? 10세대 모바일 i7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겠죠? 네. 뭐 그렇겠죠. 10세대면 뭐 사실 i7으로 치면 아이맥도 지금 i7이라서 16인치나 뭐 아이맥에 들어가는 9세대까지도 16인치 10세대지만 그 정도 CPU
벤치마크 수치를 보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얼추 조금 작긴 하던데. 네. 그리고 GPU도 AMD VR 5500 수준. 네. 파워VR이 5500 수준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5500이 이거 16인치 들어간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AMD 그러면 라데온. 13인치급까지는 그냥 다 복구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냥 예, 예. 사실 13인치에 맞추려면은 언더클럭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굳이 인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고 싶으면. 근데 뭐 엄청난 성능을 약속했으니까 더 센 걸 넣겠죠. 근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코어를 좀 덜 박으면 되니까요. 코어 덜 받고 뭐 좀 빼고. 그러니까 뭐 A12Z 같은 경우는 지금 쿼드 고효율 코어 그리고 쿼드 고성능 코어 이렇게 합해서 뭐 사실상 코어 8개짜리고요. 뭐 네. 고효율, 예, 고성능을 2번 하셔가지고. 예, 고효율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여튼 뭐 예,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말실수가 많아. 편집 거의 안 할 건데 왜 이래 다들 나한테. 하여튼 그래서 돌려서 그래. 방금은 본인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들 왜 그러냐고 다들이라는 말 나도 포함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랬니? 다들 졸리가 맞들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성능이 코어가 8개 있대요. 예. 예, 그 코어가 8개, 그거를 세션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코어 8개 쓰고 있는 모습을. 아마 이거 벤치마크를 통해서 할 수, E코어, P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P코어, E코어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면 물론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성능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왕 하게 된 거 그러면은 이제 아낌없이 진짜 사실 여태까지는 진짜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제 뭐 케이스 크기나 뭐 배터리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뭐 맥북 프로나 심지어 맥 프로에다가 이걸 넣어봐요. 예, 얼마나 크게 넣을 수 있어. 진짜 그 큰 케이스에 그냥 사실 옛날 그 연탄통이 암으로 나왔으면은 그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좀 슬프다. 걔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애였어. 생각해 보면 진짜로. 큐브의 운명을 타고난.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끝내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녹음일 전날에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올렸습니다. 근데 질문이 딱 2개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 이게 아무래도 애플 실리콘 쪽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2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추첨할 것도 없었어. 슬프게도. 송지원님께서 맥 프로 라인이 암 계열의 CPU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밑에 노트로 닥터몰라님이 당연한 걸 물으시네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연한 걸 물으시네요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 당연한 걸 물으시네요.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드렸어요. 어쨌든, 그 구독님께서 어쨌든 말을 해버리셨고, 일단 ARM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ARM은 이제 저전력의 저성능이고 X86은 전력을 많이 먹고 고성능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ARM 64, X86 64 요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냥 요 기계어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5자리가 뭐 00100이면 뒤쪽에 나오는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라라는 명령이다. 뭐 이런 약속들을 쫙 모아놓은 레지스터는 몇 개고 뭐는 몇 개고 이런 약속들을 다 모아놓은 그냥 문서로 그걸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지키면서 실제 CPU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RM 명령어 셋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X8664를 가지고도 굉장히 작은 그 성능이 낮고 전력 소모를 줄인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죠. 그 레노버 폰에 X86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오 마이 갓. 근데 망했지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서로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그래요. PC 시장은 옛날부터 X86, 64가 선점을 한 시장이에요. 거기에다가 ARM으로 이제 뭘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전을 한다? 그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했지만 애플이 제가 5년 전만 해도 그 말이 되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그랬던 게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거의 그 당시에는 AMD는 그때 거의 쩔이었고 인텔이 그 시장을 거의 이제 과점하고 있으면서 혼자서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은 그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을 개런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어요. PC 시장에서. 근데 이제 다른 회사가 당연히 인텔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누르려면 인텔과 같거나 혹은 인텔보다 더 큰 고정비를 쓰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86 바이너리는 ARM64에서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운영체제도 맞춰줘야 돼, 뭐 앱들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ARM이 그 시장에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시장 가서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고성능 칩 전력 많이 먹고 성능 높은 칩을 안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요거를 깨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애플은 이제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이거를 깨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럴 만한 돈과 다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된 이상 맥 프로까지 확실히 넘어갈 겁니다. 애플이 굉장히 그 고성능의 코어를 개발을 할 거고, 그 코어를 뭐 64개씩 그 인텔보다 더 많이 한 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맥 프로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일부 AVX라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X86 64에는 그게 이제 벡터를 여러 개를 SIMD 해가지고 싱글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번 이제 한꺼번에 계산을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하는 뭐 그런 명령어 셋이 ARM은 좀 미비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주로 이제 ARM이 놀던 필드인 모바일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쓸만한 경우가 없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그냥 데스크톱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 이런 데서도 AVX 명령어는 거의 안 써요. 보통 이제 그거는 그럼 어디다 쓰나요? 과학 계산, 워크스테이션 뭐 이런 과학 계산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주로 쓰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ARM에서 그게 미비했는데 이제 ARM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아키텍처 ISA 버전이 V8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V9이 발표가 됐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애플이 이제 요번에 낼 A14 부터 기반이 되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요 ARM V9을 임플리멘테이션 한 코어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 프로 정도 되는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그 벡터 명령어들을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ARM V9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명령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들이. 그래서 커스텀 명령을 추가를 해서 이제 AVX 512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애플이 추가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요 질문이랑 이제 한 세트로 항상 엮여서 나오는 게 이제 이제 핸드폰에서는 전력대 성능이 중요하지만 PC에서는 전력대 성능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읽어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책을 잠깐 이제 폈던 거였어요. 이게 그 컴퓨터 구조 및 설계라고 이제 교과서 같은 책인데 대학 강의 갑니다. 교수님 여기서 보면 뭐 국회의원한테 졸았다는 그 수업 시간. 그럴 수 있다. 인간이야 이제. 그러니까 챕터 1.7이 그 전력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1982년에 80286 그러니까 X86의 거의 뭐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런
CPU 당시에는 전력을 3.3W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펜티엄 4에 도달해서는 103W를 쳐먹었어요. 그리고 이 뒤로는 더 이상 여기서 전력 소모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소모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고 그 열을 식힐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이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력 소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대 성능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전력대 성능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 키노트랑 이제 인텔 때도 여러 그렇고. 세션들에서도 전력대 성능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모바일에만 단지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데스크톱 PC, 심지어는 이제 맥 프로급의 워크스테이션 PC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서버 시장에서도 전력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고요. 거기는 이제 발열 처리하고 전기세 내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24시간 항원 항습해야 되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력대 성능은 단지 우리 스마트폰에서 더 중요한 거지. 노트북, 데스크톱 요런 이제 혹은 워크스테이션 서버 요런 데 이르기까지 안 중요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한 대답은. 이거랑 비슷한 그걸로 제가 보니까 지금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지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됐다라는 게 기억이 있었는데 얘가 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많고. 구독 캐스트에서도 예전에 뭐 맨체스터에서 무슨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는데 그것도 암 기반이었다 언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박준민 님이 올리셨는데 기존 애플의 A 시리즈 AP의 다이 크기, 아키텍처와 전력 소모량에 의한 성능을 봤을 때 새로운 애플 실리콘의 예상 성능과 기존 데디케이티드 그래픽을 갖고 있던 맥들의 CPU와 GPU가 A 시리즈처럼 통합될지 아니면 별도의 칩셋으로 분리될지 만약 분리된다면 GPU도 자체 제작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길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두 개로 지금 쿠도구님도 안 그래도 쪼개놓으셨는데. 먼저 쪼개셨어요, 사실. 하여튼, 네. 아, 그러네. 네. 내가 이것을 알려면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쓴 거구나. 네. 네. 다들. 이게 고양이가 많이 제가. 하여튼, 네. 이게 사실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팀쿡 제일 마지막에 이제, 트랜지션 전환 발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팀 쿡이 나와서 말하는 장면에 그 뒤에 그 거대한 웨이퍼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 웨이퍼를 제가 300ml짜리 웨이퍼라고 가정을 하고 요즘 이제 고성능 칩들 뽑아내는 300ml짜리 웨이퍼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개수를 셌어요. 그 가로 세로 몇 개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가로로 환장한다, 몇 미리 세로로 몇 미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A13 바이오닉의 웨이퍼인 것 같아. 크기가 그렇게 뽑아낸 게 가로 세로가 A13이랑 딱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이 이렇게 모양 이렇게 그 치벅스에서 해놓은 거 가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A1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패했고요. 애플이 우리가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다. 그렇구나. 네. 쉽지가 않네. 그래서 그 시도는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나중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약간 지금의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A12Z 개발 플랫폼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A12Z 개발 플랫폼으로 따지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뷰들 보면 어쨌든 노트북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고성능 노트북 성능에는 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거의 16인치 맥북 프로 대충 그 수준. 이제 네. 그거는 그렇게 봤을 때고 보수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13인치 맥북 프로 수준은 될 것 같고요. 지금 A12Z 칩이 13인치 맥북 프로 수준은 될 것 같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맥은 A14 기반의 확장된, 그러니까 A14가 늘 언제나처럼 아이폰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A14의 확장된 버전을 집어넣을 건데, 그거는 A12G랑은 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능이. 저희가 예전에 루머를 한번 지난번에 했었죠. 예. 루머를 한번 얘기했었죠. 최대 12코어인데 8개가 고성능이고 4개가 고효율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반대든지. 하여튼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최근 몇 번에 그 첫 번째 맥이 뭐 12인치 맥북의 후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근데 이제 떡떡DC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최근 이제 루머도 있었고 떡떡DC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강력한 맥이 비교적 빠른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맥 프로에 해당하는 맥이 내년 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DTK로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디버깅 정도 하는 용도인데, 개발자 문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유니버셜 바이너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그 유니버셜 바이너리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ARM 맥이랑 인텔 베이스 맥이랑 이렇게 두 개에 모두 다 디버깅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ARM 맥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어느 정도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ARM 네이티브를 ARM 맥에서 디버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인텔 베이스 앱 같은 경우에는 로제타 위에서 돌아가서 디버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인텔 베이스 맥에서 ARM 바이너리를 디버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제한 때문에라도 우리 개발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강력한 머신이 하나 정도는 그 앞쪽에 뛰어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나 강력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아이맥 수준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이맥 수준은 나올 것 같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메모리 하이어러키에다가 HBM이나 이런 게 추가된 칩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예 얘네는 커스텀 램을 쓸 거니까, 커스텀으로 그 아키텍처를 다 커스텀으로 짤 거니까 아예 그냥 더 고효율인 애를 써버리자,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캐시, CPU에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뭐 레벨 3 캐시 이런 식으로 캐시가 있고, 캐시들은 SRAM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바로 이제 D램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꼭 이제 ARM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컴퓨팅을 다루는 데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 사이 D램이랑 캐시 사이에 그 SRAM 사이에 캐시 사이에 이제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그게 이제 CPU랑 가깝게 붙은 HBM 메모리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예전에 실제로 그런 루머도 있긴 했고요. 그 애플의 그걸 애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HBM이 한 칩에 패키징 되는 그거를 뭐 한국 업체가 개발 중이다 뭐 이런 뉴스도 한번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실리콘 애플 실리콘 소개하는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 적혀 있어요. 하이 이피션시 오디오 프로세서, 뭐 HDR 디스플레이 서포트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이 이피션시 D램, 그리고 하이 밴드위스 캐시,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냥 HBM스럽다. 그냥 읽으면 그냥 되게 두루뭉술한 그냥 그런 소린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걸 종합해 봤을 때 그 강력한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CPU 코어 하나의 성능이 뭐 얼마나 좋고 그 코어가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캐시 하이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이 더 높아지고 캐시 히트가 뭐 어떻게 보면 L4 캐시가 생기는 거니까 전체적인 앱의 성능이 더 높아지고 거기에 맞게 또 앱을 만들면 훨씬 강력한 인텔 맥에서 못 보던 뭐 그런 수준까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유니파이드 메모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성능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이제 정도. 첫 번째 그 정도가 첫 번째 CPU 부분 파트였고요. 얘기였던 것 같고 GPU 부분 답변을 해드리자면 GPU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맥북 프로 그러니까 맥북 프로 레벨까지는 A 시리즈처럼 통합된 형태 적어도 이제 한 패키지 위에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충분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이제 여기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유니파이드 CPU랑 메모리라고 GPU가 하면은 그 차세대 액박처럼 그냥 램 하나로 다 같이 쓰는 건가?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서 CPU랑 GPU가 메인 메모리에 둘 다 이제 딱딱 접근해가지고 같은 공간을 쓰는 거죠. 원래 이제 모든 램은 전부 다 HBM이고. 예,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하이빈드 캐시가 들어가면 그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근데 사실 유니파이드 메모리라는 거는 가상 메모리 전체 영역에 대해서 아마 다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추상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메모리는 이제 이렇게 캐시가 막 나눠져 있지만 그게 운영체제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가상 메모리 앱이 봤을 때는 그게 다 가상 메모리나 커다란 메모리 하나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는 운영체제랑 하드웨어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앱 개발자나 이제 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메모리가 하나 있고 이제 그냥 그거를 자기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제 램에 저장하고 그런 거는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 거대한 메모리 공간에 CPU랑 GPU가 동시에 이제 접근해가지고 땡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원래 VRAM을 따로 쓰는 경우에는 CPU가 VRAM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던지고 그럼 GPU가 그 VRAM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게 GPGPU 같은 걸로 해서 CPU 다시 이제 리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메모리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해오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니파이드 메모리 스킴을 쓰면 그거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개발하기도 더 편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더 H칩에 편하고.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지금도 이제 애플 H칩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살리려면 한 칩에 CPU랑 GPU가 한 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거군요. 맥 기준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좀 어렵다.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맥 프로 정도 단위로 가면 확실히 데디케이트 그래픽이 필요할 거고요. 이 데디케이트 그래픽도 애플이 개발할 것 같죠? 맥 프로 정도 되면 발열 때문에라도 그거 한 패키지에 다 들어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모든 CPU, GPU가. 그래서 맥 프로 정도로 올라오면 그거는 그 데디케이티드 그래픽의 형태로 빠져나올 텐데 아마 그것도 애플이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하고도 끊는. 그럼 빠이빠이. 그거는 근데 아직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AMD랑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썰은 있더라고요. R&D3를 라이센스 받아오겠다는 썰을 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예상은 맥 프로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맥들은 전부 다 별도 데디케이트된 그래픽을 안 가질 것 같다. 다 SoC로 그냥 가고 16인치까지도 안 가질 것 같다. 아이맥까지도. 아이맥 프로는 또 모르겠네요. 아이맥 프로는 나눠질 것 같아요. 발열 때문에.
아이맥까지. 아이맥까지. 컨슈머 그냥 데스크탑 프로라- 플러스 모든 노트북. 노트북은 프로까지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참 기나 길구만. 저희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 실리콘으로 애플 실리콘 맥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앱을 그냥 네이티브로 돌린다. 앱 스토어에서 그냥 받아서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또 그 메리트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잘 됐죠? 카탈리스트 개발하기 나 계기 차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냥 올리면 된다. UX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마우스랑 그런 게 잘 맞는지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맥에는 있지도 않은 어떻게 해야 되니? GPS를 불러온다든가, 네. 센서,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없는데, 막 아이맥 들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가? 하드웨어들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디펜던시 같은 거를 좀 조심을 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다 잘 해놨긴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그 오버캐스트 개발자인 제가 쓰는 팟캐스트 앱 개발자인 이제 말코 알멘트가 이러면 나 카탈리스트 앱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실제로. 네, 맞아요. 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인텔에서는 못 쓰십니다. 그거는 애플 실리콘 맥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이폰.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코드 베이스 그것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전원만 아니고 유니버설이나 로제타는 당연히 있었어야 됐지만 카탈리스트나 지금 그 아이폰, 아이패드 앱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것까지 보면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 성격을 아니까 그래도 어떤 거는 그냥 대충 그냥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부트캠프는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선행주자가 있었잖아요. 예. 로제타 어디까지 그거 할 수 있냐? 예. 사실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대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쓰라고 하니까. 네. 아마 아직 근데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도 좀 보니까 아직 그 윈도우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확답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데모도 다 리눅스로만 나왔잖아요. 암 리눅스로만 나왔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아마 적어도 로제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예 빅서에다가 아예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러한 가상화 앱들이 텍스트를 많이 썼대요. 텍스트로 그런 걸 구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고 가더라고요. 거의 커스텀 텍스트는 거의 안 되는 거나 다름없고 애플 실리콘에서는 그리고 그나마 남은 몇 가지 텍스트도 노토라이즈를 다 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네, 맞아요. 사실상 못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드롭박스 앱도 난리 났겠죠. 왜냐면 걔네도 텍스트 떡칠하거든. 드롭박스 앱도. 걔네도 완전히 지금 앱 기반을 다 다시 써야 될 거예요. 애플 실리콘 맥을 지원하려면. 하여튼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화를 하실 수 있게 기반을 대신 마련해 드릴게요. 시스템 단에다가 텍스트를 안 쓰게 하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알아서 샤바샤바 잘해보세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그래서 근데 이게 X8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리고 싶은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4 ARM이 아니라 윈도우 4 X86 64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죠. 그게 그러니까 가상화라는 게 뭐냐면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그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유저랜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내부 운영체제에서 돌려주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CPU나 이런 하드웨어로 시스템 콜이 내려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랩핑해가지고 실제 하드웨어로 떨어뜨려주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X8664를 가상화로 돌리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너리들을 다 그 ARM64로 바꿔줘야 되는데 원래는 로제타가 아까 그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예. 로제타 2에서 그 X8664의 가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역을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로제타 2를 직접 짜야 돼요. 그 지원을 하고 싶으면 그 로제타 2를 그 패러럴즈나 이런 데서 직접 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깰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액티브엑스 다 막아놓고 그냥 아이폰 앱 열어서 그걸로 그 뱅킹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맞네. 근데 아이폰 앱으로 뱅킹하면 되겠네. 그냥 쇼핑도 그냥 굳이. 그리고 쇼핑도 요새 그 표준 앱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걸로 한다던가. 뭐 그렇죠. 네, 뭐 그 11번가 웬만한 예. 메이저 쇼핑몰은 다 그냥 맥에서 결제돼요. 웬만해서. 그 카카오페이도 잘 먹고. 홈택스 앱 깔아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 싱크빅이요. 싱크빅이요. 하여튼. 그러네. 싱크빅이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애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해와서 저는 왜냐하면 걱정이 굉장히 앞서잖아요. 이런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면 사실 윈도우 돌리는 건 기대도 안 했고요. 어차피 안 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내가 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해질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아이맥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리프레시가 된다면 암이 나오기 전에 얘를 사야 될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진짜로 황혼의 인텔 아이맥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최후의 인텔 맥 뭐 이런 느낌으로. 최후의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잘 준비를 해온 걸 봐서는 최후의 인텔 맥을 인텔 아이맥을 살 게 아니라 최초의 암 아이맥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둘 다 사야 되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럴 땐 답은 둘 다라고 배웠는데. 아니, 그러기에는 제가 요즘 지갑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맥북 나오면 삽니까? 저는 못 사요. 전 당연히 사요. 저는 지금 13인치 교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에 맞는 13인치. 직업상, 예. 13인치 맥북 프로가 나오면은 바꿀 것 같아요. 암 13인치 맥북 프로. 일단 저도 맥북 프로. 네. 일단 얘로 직업상 윈도우의 노예라서 어쩔 수 없는데 사고 싶긴 해요. 이번에 번역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어쩌고 저쩌고 저식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일단 데스크탑 앱이고 데스크탑에서 뭘 작업을 하다가 외부에서 좀 급하게 작업할 때 약간 클라우드에서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보여요. 메인으로 쓰긴 좀 거시기하다 지금 약간. 그 완전 클라우드가 아니고 완전 클라우드면 이제 제가 맥이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 그냥 간만 봤구만. 간만 보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무슨 클라우드 간을 봐 미쳤나 이것들이. 걔네는 그래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영국의 에스모사의 트라도스라는 아주 쓰레기 같은 앱이 있는데 이게 번역 시장을 아주 독점하고 있는 아주 나쁜 앱이에요. 전 써야 돼요. 이분이 윈도우만 되네. 정님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통번역학과 졸업을 해서 통번역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하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에 그리고 조금 넘어가는 느낌도 좀 있고 애플의 이러한 자신감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이맥도 지금 구매 계획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고요. 암으로 다 가버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맥북 프로가 약간 테스팅 플랫폼이 될 거고, 그리고 얘를 했을 때 별로 문제가 없네 이러면은 그럼 아이맥도 암으로 사버려. 이렇게 애플 실리콘 아이맥을 사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제 맥이 필요한데 ARM 나오면 이제 2년 만에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니까 막 와 2년 뒤에는 이제 인텔 맥 버려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그렇죠. 그건 아니고 예. 아마 2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해한 거 이제 라인업이 갈아치워지는 게 네, 2년이라고 이해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최후의 맥북 프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후의 인텔 맥은 계속해서 앞으로 한 5년 이상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때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인텔 맥이 2005년 10월에 나왔고, 마지막 파워 PC 맥이 2005년에 나왔고, 그리고 파워 PC 지원 종료한 게 스노우 레퍼드 나오면서였거든요. 스노우 레퍼드가 200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걸로. 4년 정도? 그리고 솔직히 요즘 분들 노트북 사면 4년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막 팩폭 날려도 되는 거야? 진짜. 4년 쓰시는 분 저 별로 못 봤는데 보통 중간에 한 포맷하면 괜찮은데 약간 포맷하기 귀찮아서 느려지면 그냥 새로 사야지 하면서 질린다고 새로 사시던데.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사서 10년 쓸 거면 인텔 맥 조금 참으시고요. 예. 근데 사실 인텔 맥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인텔 ARM 트랜지션이 아니더라도 그 운영체제 지원은 한 5년 지나면 끊기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 전에 이번에 5년보단 좀 더 가는구나. 이번 가는 것 같다. 빅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맥북 에어가 2013년형. 13년, 14년까지니까 꽤 많이 했죠. 뭐 거의 7년? 그러니까 뭐 7년 정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애플이 아마 그때는 안 그래도 좀 그때는 좀 7년만큼 안 타이트하긴 해줄 것 같긴 해. 그때는 그리고 좀 타이트하긴 했을 거예요. 좀 인텔 그러니까 좀 워낙 인텔 전환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인텔 그러니까 하드웨어 전환은 6개월 만에 끝냈어요. 막 2006년 1월에 첫 제품 나오고 8월에 끝났어요. 맥 프로가 8월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 7개월 만에 그냥 다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사실 인텔 맥 지원도 그만큼 더 오래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맥 프로 같은 경우는 걔도 거의 마지막에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인텔 맥 프로를 대체하는 애플 실리콘 맥 프로가 거의 한 2022년, 2023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이 인텔 맥 프로, 최소한 그러고 나서도 인텔 맥 프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워낙, 그거를 사신다고 부으신 돈이 얼만데. 그렇죠. 바퀴 업그레이드 한다고 $700 쓰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 그만큼 고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어요. 현업에서 금방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슬프다. 거기야말로 정말 4년 지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최신 성능이 필요해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애초에 그거를 4년 이상 안 쓸 거거든. 그런 건 보통 회사에서 살 텐데 회사에서 그 감가를 매년 칠 건데요. 그 5년 지나면 빵원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그쪽 해봐서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카푸어에 이어서 맥 프로 푸어처럼 그냥 진짜 내가 이거 하나 사서 N년 쓴다 이러면서 한 번에 몇 천만 원 부어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불안하긴 하겠지. 그런 분들은 좀 그럼 기다리시라고. 맥프로 투어 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뭔가 유튜버들 중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인데. 유튜버들 많죠. 이미 다 사셨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샀어요. NKBHD, 아이저스틴, 또 누구야. 그 시기 조나단 모리슨, 그런 애들 다 이미 맥프로 써요. 맥프로 살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몇 년 걸리면 안 쓰실 분들이고. 예.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4년 뒤에 절대 그 맥프로를 쓰고 있지 않을 분들이잖아요. 하긴 아이맥 프로 나오자마자 산 다음에 이번에 맥 프로 나오자마자 바꿨구나. 그래라. 그러네. 말이. ARM 맥 프로 나오면 또 바로 사실 분들이잖아. make sense, I guess. 그러면서 개봉기 할 거잖아. 예. 아닌가요? 맞는 말이긴 하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 여태까지 그걸 봤을 때 맞는 말이긴 하지. 그래요.